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단 1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 편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남산 아래 한성 팔레스 호텔. 1960년대에 지어진 이 호텔은 오래됐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대리석, 로비, 샹들리에,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이곳은 국내외 VIP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투숙객들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후 3시 정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검은 SUV 세 대가 동시에 도착했거든요. 차들은 완벽하게 일렬로 서더니 거의 같은 타이밍에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내렸어요. 검은 정장, 선글라스, 그리고 귀 속 이어폰. 완벽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지? 무슨 일이야? 저 차량들 VIP 온 거 아냐?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그리고 가운데 차량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려졌습니다. 검은 탄소 프레임 휠체어. 그 위에 앉은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었고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조각처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살림 알카림, 국제재단의 후계자이자 중동에서 사막의 기부왕이라 불리는 그 사람이었죠. 그는 22살 때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알프스를 여행하던 중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어요.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다리를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리는 있었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죠.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스위스, 독일, 미국, 일본의 명의들이 그를 진단했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척추신경이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다리로 가는 신호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살림은 세상과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10년. 그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처음 1년은 분노했어요. 왜 하필 나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해? 2년째는 희망을 가졌죠.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3년째부터는 체념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5년째가 됐을 때는 아예 감정 자체를 죽여버렸어요.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냉정하게 기계처럼 살았죠. 재단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수백억 원의 기부금을 집행하고 가난한 나라의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인처럼 칭송했죠. 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얼어붙은 사막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방문, 새로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시찰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어요. 이 여행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같은 시각, 호텔 로비 한 구석. 낡은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서. 19살. 서울 변두리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죠. 그녀는 매일 이곳에 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엄마가 이 호텔에서 청소 직원으로 일했거든요. 윤선애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서 딸을 키웠어요.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엄마, 나 약사 되면 엄마 일 안 해도 돼. 내가 엄마 먹여 살릴 거야. 그 말을 할 때마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죠. 윤서는 똑똑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특히 생물과 화학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특별한 건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어요. 윤서야, 너는 사람 마음을 읽는 것 같아.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죠.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는 거야. 사람들은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줘서 그런 거야. 그날 오후 3시, 윤서는 생물 교과서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VIP 옷인데, 누구래? 외국 왕자님이래. 윤서도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검은 휠체어에 앉은 남자를. 첫인상은 무섭다였어요. 선글라스 너머로도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주변을 얼어붙게 만드는 분위기. 하지만 윤서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저 사람, 아프구나.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엄마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야, 저분은 국제재단 회장님 아들이래. 중동에서 오셨다는데. 큰 사고로. 엄마는 말을 흐렸지만 윤서는 다 이해했어요. 휠체어 타신 지 오래됐나 봐요. 응. 10년 넘었다더라. 의사들도 다 포기했대. 윤서는 살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다리를, 표정을, 분위기를.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리가 문제가 아니야. 저분은 마음이 다친 거야.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거야.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윤서 손을 잡았어요. 윤서야, 제발 입도 뻥긋하지 마라. 저런 분들은 엄청 예민하시대. 우리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 네, 엄마. 알았어요. 하지만 윤서의 눈은 계속 그 남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윤서는 로비를 가로질러 화장실로 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생물 노트와 파일이 가득했죠. 그때였습니다. 모퉁이를 돌던 순간 반대편에서 휠체어가 나타났어요. 앗! 윤서가 깜짝 놀라 몸을 피하려다가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와르르르 쏟아졌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휠체어 바퀴 앞으로. 죄송합니다. 윤서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종이를 주우려 했어요.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라.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살림의 얼굴이 보였어요. 날카로운 이목구비. 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 나를 다치게 할 순 없겠지만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 말투는 완전히 냉정했습니다. 배려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죠. 윤서는 얼른 종이를 주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 살림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인체신경계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척추와 다리를 연결하는 신경들. 살림이 그 종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죠. 의학도인가?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생이에요. 약대 가려고 공부하는 중이고. 살림이 종이를 집어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이런 건 아직 배우지도 않았겠네. 신경계 재생은 현대 의학으로도 불가능하니까. 그 말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종이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경호원 2명이 동시에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살림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는 윤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프지도 않아. 아예 느껴지지 않으니까.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윤서에게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경호원들이 경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저 학생이 지금 뭐라고? 미쳤나? 왕자님한테? 살림은 그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너는 의사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1분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 살림이 처음으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유럽 최고의 명의들이 10년 동안 해결 못한 건데 너는 1분이면 안다고? 그분들은 다리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사람을 볼 거예요. 그 말에 살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흔들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는 한참을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좋다. 내일 아침 9시 이 로비에서 만나자. 정확히 1분을 주지. 윤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살림이 이어서 말했죠. 단,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내 말이 허황되고 시간 낭비였다면 너희 어머니는 이 호텔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윤서 집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윤서야, 너 미쳤어. 왕자님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엄마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내일 당장 가서 사과드려라. 무릎 꿇고 용서 빌어라. 그분 기분 상하면 우리 끝이야. 엄마. 됐어. 말 안 통해.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잘못했다고 해. 알겠어. 엄마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윤서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내가 너무 나간 건가? 정말 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윤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책장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인체신경계와 재활의학. 윤서는 이 책을 1년 전에 도서관에서 발견했어요. 버려질 뻔한 책이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집으로 가져왔죠. 그때부터 윤서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유튜브로 관련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신경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면, 아주 작은 연결고리가 남아있다면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문제는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거였어요. 윤서는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다리 신경의 구조를, 척추의 경로를, 그리고 계획을 세웠죠. 새벽 5시. 윤서는 책을 덮었습니다. 눈은 충혈됐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돼. 저분은 도움이 필요해. 윤서는 샤워를 하고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윤서야, 넌 할 수 있어. 네가 공부한 거 다 보여줘. 오전 7시.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윤서야, 너, 엄마 아침 먹고 가요. 윤서는 밥상을 차렸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윤서야, 제발.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의사들도 못 고친 건데. 저는 고치려는 게 아니에요. 윤서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닫힌 문을 한번 두드려 보려는 거예요.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엄마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어요. 알았어. 엄마가 믿을게. 우리 딸. 오전 8시 50분. 한성 팔레스 호텔 로비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호텔 직원들은 물론이고 투숙객들, 심지어 근처 상가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죠. 진짜 온대? 고등학생이 왕자님을? 미친 거 아니야? 모두가 속삭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눈으로 윤서를 봤어요. 불쌍하게. 저 엄마 잘리겠네. 왕자님 기분 상하면 끝이야. 젊은 애들은 왜 저렇게 무모할까? 윤서는 로비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엄마는 구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오전 8시 59분. 엘리베이터 벨이 울렸습니다. 땡 마이너스. 문이 열렸습니다. 살림 알카림. 검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오늘은 선글라스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윤서를 똑바로 봤죠. 경호원 4명이 그를 호위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살림이 휠체어를 타고 윤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들어 보였어요. 9시 정각이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분. 그것도 내가 직접 잴 거다. 시작하겠나? 윤서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라. 찰칵. 살림이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윤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살림의 바지를 조금 걷어 올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아리를 부드럽게 눌러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느낌 있으세요? 없다. 윤서는 조금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긴요? 없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역시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10년이나 됐는데. 저 학생 끝났네. 하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 뒤쪽을 눌렀어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요? 없다.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책에서 본 신경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척추 엘사, 에로에서 시작해서 대퇴신경으로 이어지고 그게 무릎 뒤로 그리고 윤서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허벅지 안쪽 무릎에서 15cm 위 그곳에 아주 작은 점이 있었어요. 윤서는 그 점을 아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여긴요? 순간 살림이 아주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뭔가. 네? 스친 것 같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하신 거야? 스쳤다고. 경호원도 눈을 크게 떴어요. 윤서는 같은 자리를 다시 눌렀습니다. 지금은요? 살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느껴진다. 분명히 느껴진다. 그리고 그 순간 살림의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1mm도 안 되는 움직임. 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움직였어요.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해봐요. 윤서가 다시 그 점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발가락 전체가 움직였어요. 하느님. 재단 관계자 한 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발을 내려다 봤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B-. 스톱워치가 울렸습니다. 정확히 60초. 내일 다시 와라. 살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로비가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기적이야. 정말 움직였어. 직원들이 환호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윤서야, 윤서야.
그날 저녁, 살림은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자신의 발을 내려다 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하하 웃음이 나왔어요. 10년 만에 처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언론까지 몰려들었죠. 하지만 살림이 모두를 내보냈습니다. 나가라. 다들. 로비가 비워졌어요. 오직 살림과 윤서 그리고 경호원 한 명만 남았습니다. 윤서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해볼게요. 그녀는 어제 발견한 그 점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변을 눌러갔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살림의 다리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한 반응이었어요. 발목, 움직여보세요. 할 수 있을까? 해보세요. 살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발목이 움직였습니다. 5도 아니 10도. 세상에. 경호원이 입을 막았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더 좋아질 거예요. 셋째 날. 이번엔 호텔 정원이었습니다. 살림이 요청했어요. 밖에서 하고 싶다. 정원은 조용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죠. 윤서는 평소처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일어나 보시겠어요? 살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잡아드릴게요. 한번 해봐요. 윤서 씨 아직 무리 아닌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살림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믿음이 있었죠. 좋다. 윤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살림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힘을 줬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로. 경호원이 달려왔지만 윤서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어요. 기다려주세요. 살림은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하지만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정원의 바람이 그의 다리를 스쳐갔어요. 1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 바람이다. 살림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느껴진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4일째 되는 날. 정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단 이사들, 의료진, 그리고 언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살림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그리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비틀거렸지만 걸었어요. 세 걸음, 네 걸음. 정원을 가로질러 윤서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살림은 오직 윤서만 봤어요. 그녀 앞에 섰습니다. 윤서 씨, 네, 너에게 빚을 졌다. 아니에요. 이건 왕자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다. 살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내게 다리를 돌려준 게 아니야. 너는 내게 삶을 돌려줬다. 닫혀있던 문을 열어줬어. 그날 저녁, 윤서 집 앞에 헬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헬기가 왜? 경호원이 내려 큰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윤서 엄마에게 전했죠. 살림 왕자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상자를 열자 서류가 한 뭉치 있었어요.
무료 재활센터 설립 기금. 금액 30억 원. 엄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서야. 이게 뭐야? 그리고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윤서에게. 너의 1분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 돈으로 재활센터를 만들어라. 너처럼 희망을 주는 곳으로. 그리고 약사가 되거든. 언제든 우리 재단으로 와라. 세계 곳곳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너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고맙다, 윤서. 마이너스 살림 알카림. 윤서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외곽의 새로운 재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희망의 1분 센터. 개원식 날, 살림이 직접 왔어요. 이번에는 휠체어 없이 걸어서. 윤서도 있었습니다. 대학 합격증을 손에 들고 살림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빛이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 소녀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문이 닫혀 있을 뿐이다 라고. 오늘 이 센터는 닫힌 문을 여는 곳이 될 것입니다. 몸의 문도 마음의 문도. 그리고 이 모든 건 단 1분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의 1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림은 윤서를 봤어요. 윤서도 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죠. 말은 없었지만 서로 알고 있었어요. 진짜 기적은 다리가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걸, 닫혀있던 마음이 열렸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됐죠. 윤서는 약사가 됐고 지금도 그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살림은 전 세계에 12개의 재활센터를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때때로 두 사람은 만나 그날의 1분을 기억한다고 해요. 세상을 바꾼 1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